또 조선시대 하면 뭐 많은 드라마, 뭐 영화에서도 늘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사도세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사도세자 죽음에도 거짓 밀고 사건이 연관돼 있다. 이게 맞나?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사도세자도 이 밀고와 연관됐고, 그럼 어떤 내용이고 그게 사실인지 팩트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죽음,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사도세자 죽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세자는 왕이 될 뻔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1순위지, 1순위. 그럼요. 네. 실제로 이제 죽기 직전까지 13년 동안 대리 총정을 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세자가 밀고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당시 그 노론 세력들이 사도세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밀고자로 만들게 되죠. 나경원이요? 예.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그 나상원이라는 사람의 친형인데, 나상원은 이제 궁궐에 있는 액정서라고 하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왕실의 물품 같은 거를 관리하는 뭐 벼루라든가 뭐 옷감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담당하는 거기에 일하는 아주 낮은 직급의 서리들이에요. 그 사람의 형이 어떻게 세자의 진실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아니, 알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에요. 예. 그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사도세자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사도세자와 대화를 나눈 적도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경원이 갑자기 영조한테 세자가 역모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처음 그 상소를 올린 것은 사도세자가 맨날 기생집 가서 술을 먹는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올린 거죠. 영조가 그때 이제 열이 좀 받은 거야. 왜 그러냐면 그 공부를 좀 하라고 하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이제 술 마신다. 더군다나 본인이 이제 금주령을 내렸는데 금주령 기간에 술 마셨다 이거에 더 화가 났는데 막 아니 그 하찮은 사람을 당시로 보면은 정말 임금이 만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밀고자를 갖다가 승정원에서 혹은 그 노론들이 임금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아, 그러면 영조 앞에까지. 그렇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영조 앞에서 이 옷 여기 보면 이제 옷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혹겹으로 돼 있지만 예전 그 한복들이 이렇게 옷을 갖다가 겹쳐서 만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옷깃 안에다가 이제 또 다른 밀고문을 넣어놓은 거예요. 감추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옷깃을 뜯어가지고 영조 밀고문을 앞에서 딱 꺼냈죠. 딱 꺼냈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바로 사도세자가 평양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전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조작된 밀고문이었던 거죠. 영조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분노하죠. 분노하죠. 그래서 영조가 세자를 오게 하고 세자를 자결하게 하는데 참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역대 밀고자들이 다 승승장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종이 양반이 되고 뭐 또 출세가도를 달리고 등등 하는데 재물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나경원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영조가 나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린 이 내용이 너무 큰일인데 영조도 찜찜했던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죠. 의심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나경원이 거짓 밀고를 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나경원을 바로 사형시켜 버립니다. 사형을 바로 시켰어요? 네, 바로 시켰죠. 사형시킨 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내용은 세상에 도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가지고 감히 임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입을 막겠다 그런 의도가 큰 거죠. 그래서 건방지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경원을 바로 이렇게 목을 쳐라 라고 해서 나경원은 이제 잠시 뒤에 양반도 되고 또 엄청난 권력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죽음을 맞이를 하게 됐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나경원의 거짓된 밀고에 의해서 사도세자는 이제 뒤주에 갇혀서 8일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참 보통은 밀고자들이 권력과 출세와 돈을 얻을 수 있었지만 나경원만큼은 그에 해당되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임금 입장에서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도세자를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다 또 도포자락 안에 또 공간을 만들어서 밀고문까지 딱 갖고 와서 했으면 야 이건 좀 찜찜하다라고 정말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영조 네. 입장에서도 매우 조작된 사건 또 권력에 의해서 의도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본인도 이제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명분으로 잡아서 엄청난 사건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예. 자, 그럼 또 숙종 때도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숙종 때 영의정 허적과 훈련대장 유혁연이 영모 사건으로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당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허적과 유현역 제거를 위해서 서인들이 일으킨 조작 사건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일반인들은 그 숙종 때 영의정 허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당시에 훈련대장 병조판서였던 유혁연이라는 분을 잘 몰라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허적은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백성들한테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다. 최근에 이제 우리 아직도 팬데믹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숙종 때 이제 초반에 전염병이 많이 돌았는데 그 마을 전체를 아무도 가지 못할 때 영의정 허적하고 병조판서 유혁연이 가서 시신들 다 염을 하고 그 마을을 소독하고 뭐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여러 기록에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 북벌론을 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로부터의 치욕을 좀 극복하자라고 해서 군대를 좀 양성하고 또 국방을 좀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 특히나 이제 세금 제도와 관련된 여러 혁신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럼 백성들한테 인기 엄청 좋겠네요. 인기 좋죠. 인기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서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잘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네들 권력을 못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허적, 유혁연 또 윤휴라고 하는 윤휴, 대학자였는데 이 윤휴가 이제 역모를 꾀한다. 이들이 임금의 권위를 능멸한다. 라는 거짓된 상소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그 당시에 이 음모론 같은 경우 이제 그 밀고자들을 남인 내부에서도 이제 찾아내서 허적하고 유혁연이 몰래 협의를 해갖고 노론 신하들을 다 죽이고 특히나 또 이제 왕실 종친들 다 죽이고 이제 그 임금을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뭐 전혀 그런 의도는 아예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일도 없었다. 단일도 없었다. 예, 단일도 없었고 이분들은 당시에 백성들한테 진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고요. 유혁연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무예사 혹은 이제 무장들의 역사에서는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 보통 병조판서들이 본인 무예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혁연은 아주 그 나이가 5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출중한 무예를 갖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던 인물이었고 특히나 이제 그 유혁연이 그 이렇게 포도 대장으로 임명했던 장붕익이라고 하는 인물, 이제 전설의 포도 대장인데요. 장붕익은 장붕익이 이제 그 도성 안에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조직 폭력배들을 모두 소탕해서 백성들한테 진짜 어마어마한 인기를 좀 얻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들이 그런 그 밀고 조작 사건에 의해서 특히나 이제 그 내부에서 회유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혁연의 최측근과 허적의 허적의 종을 이용해서 결국 이제 그 집안에서 일을 하던 집사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집사들한테 회유를 시키고 돈을 이제 사전에 이제 많이 줘서 그 정보를 일일이 만든 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내용으로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바로 허적과 유혁연의 옥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정열입 지초국사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한테 인기 있고 신망 있고 그러면 상대 이 당파에서는
아, 위험한데 저렇게 계속 두다가는 우리가 당하겠어, 우리가 밀려나겠어, 이런 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게 드는데요. 이제 정치 권력의 속성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앞으로 현대 정치는 좀 그걸 좀 뛰어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 상대방이 잘하면은 우리도 더 그쵸. 잘해야지.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럼요. 우리가 더 잘해서 더 좋은 정치 만들고 더 좋은 정책 제안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뭐 마이너스 정치죠, 마이너스. 더 못하는 정체가 사실관계 확인 안 되는 내용, 카더라라는 내용 딱 그럼요. 던져놓고 네. 개인에 대해서 이래저래 흠집내고. 저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은 이 가짜 뉴스 조작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없애지 않으면은 절대 이 나라 발전할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그 숙종대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 숙종대 하면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허적, 유연혁 말씀해 주셨지만 전 잘 몰랐어요. 낯선 인물들인데. 예, 그렇죠. 그분들은. 숙종대 하면 뭐니 해도 온 국민이 다 아는 사람 장희빈, 장희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장희빈의 죽음 또한도 궁중 내 여성들의 밀고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흥미진진하긴 한데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뭐 하여튼 그 많이 드라마에도 나와 있는데 장희빈이 이제 인현왕후가 복귀하고 나서 인현왕후 전각에 예. 그 뭐 이렇게 사람 죽은 뼈부터 인형 묻어놓고 예, 막 묻어놓고 바늘로 막 콕콕 찌르고 막 굿하고 막 이런 예, 거. 뭐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사실 확인된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럼 확인된 예. 내용 아닙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인현왕후 전에 있다가 그 영조의 어머니 숙종의 후궁이 됐던 이제 숙빈최 씨, 예. 숙빈최 씨가 당시 관련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갖고 의도적으로 조작을 해서 숙종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숙빈채 씨 하면 드라마에도 보면 되게 착한 여인으로 나오고 막 동의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여인도 철저하게 정치적 여인이었고요. 예. 그래서 인현왕후 복귀와 자기 아들 영조가 이제 이제 나중에 장차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장희빈이 실제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 거짓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숙종에게 밀고 함으로써 후궁이 직접 왕한테 남편한테 밀고를 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숙종이 장희빈도 굉장히 사랑했지만 그것이 이제 분노할 일로 생각을 해서 결국 희빈장 씨에게 사약을 내려서 죽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숙빈채 씨가 장희빈 사약받게 하는데 중심적인 이경익이 쓴 연려실 기술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상세하게 나오고 있죠. 예. 예. 오늘 좀 박진감 있게 진행돼서인지 시간이 벌써 이제 훌쩍 가버렸는데요. 그렇게 됐나요? 예. 이제 조선시대 이제 후반으로 가서 뭐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전쟁의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하죠. 정봉준이 밀고에 의해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팩트 맞는 거죠? 그럼요. 예. 그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정봉준 장군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공주의 우금치 전투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 하늘이 안 도우려고 하니까 당시에 비가 많이 내렸었고요. 또 굉장히 날씨가 추웠고 또 우금치 위에 일본군이 먼저 올라가서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부 영화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당시에 최고의 무기가 게들링 기관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쏘는 기관총이 있습니다. 이 기관총이 이 기관총이 뭐 엄청난 무기였었거든요. 이 게들링 기관총을 우금치 정상에 올려놓고 동학군들 올라올 때마다 계속 그 기관총으로 갈겨서 죽이게 됐고요. 우금치에서 무려 2만 명이 넘는 동학군이 올라가다가 다 총을 맞고 죽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금치 전투에서 참패한 이후에 전봉준 장군이 이제 재기를 꿈꾸면서 아주 은밀하게 자기의 부하 김경손의 그 거처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되죠. 김경손이 이제 자기의 대장군이었던 전봉준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런데 이미 그 김경손은 전봉준을 배신하고 전봉준을 어떻게 팔아 넘겨서 권력을 얻을까, 재물을 얻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따뜻하게 맞이했다서부터 약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봉준의 부하였던 김경손이 일본 경찰에 밀고를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일본 경찰과
조선 군인들이 예. 같이 오게 되는 일본 군인과 조선 군인들이 같이 오게 되는 겁니다. 같이 오게 돼서 이제 전봉준이 느낌을 이제 알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바로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됐고요. 좀 슬픈 거는 체포가 되자마자 일본 군인이 전봉준의 다리를 이런 큰 한마로 내리쳐서 불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전봉준 장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예. 그래서 그 전봉준 장군 사진 보면 들것에 실려 있는 예, 그 사진이 예, 바로 당시 다리가 부러져서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실려가는 그 모습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그 사진을 찍은 사진사는 일본에서 왔던 최특급 사진사가 와서 촬영을 하게 됐던 거죠. 이 녹두 장군 정봉준마저도 이렇게 배신을 당해서 밀고에 그러니까 의해서 이제 뭐 국가 혹은 뭐 독립, 정의, 후천개벽 이런 대의 명분보다 소인배들은 자신들의 이익, 권력, 재물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긴 것이죠. 예. 결국은 그런 아주 악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잘못되거나 뒤집어지는 그런 이제 슬픈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사실은 이런 밀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고 일제강점기에도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밀고의 역사는 계속됐다라는 게 오늘 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된 것 같고 분명한 것은 본인의 개내 20량면 출세,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밀고가 있었지만 그것이 어찌 본다면 역사의 큰 문줄기를 바꿀 수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좌초시키거나 퇴행시키거나 이런 그 악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만 좀 더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 일제강점기의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셨지 않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밀정 잡는 일이었어요. 그 경무국. 그래서 백범 선생님이 그 나는 상해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고 싶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지기가 나쁜 놈들 못 오게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오게 하는 문지기. 그 경무국의 역할이 상해 일대에 또 북경까지도 얼마나 많은 밀정들이 다녔겠습니까? 독립운동가인 척하면서 밀정들이 신분을 위반하고 와서 이제 활동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백범 선생이 그런 밀정 잡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날 경찰에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경찰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미 군정이 경무국을 신설한 날에 맞춰서 경찰의 날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경무국을 신설한 날로 해야 된다. 그래서 2019년에 경찰청 안에 초대 경무국장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동상까지 만들었었어요. 그 사실은 밀정 잡는 역할했던 백범을 높이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밀정이라고 의심받는 뿌락치라고 의심받는 사람을 경찰국장으로 갖다 놨으니 이게 역사가 이게 퇴보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그 31년 만에 다시 내무부 치안본부가 사실상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이고 14만 경찰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찰국장 1호 초대 경찰국장이 뿌락치 의혹에 휩싸였다. 이건 뭐 대단히 좀 부적절한 부분인 것 같고요. 하루속히 당사자인 김순호 치안감도 그렇거니와 임명한 우리 행안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혹 규명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경찰국이 신설되자마자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도 한신대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조선시대 역사 속의 밀고자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주제 어떤지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다음 시간도 함께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